질의응답할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못한 정치에 대한 평가나 혹은 정치제도 개선과 관련된 질문 있으면 하나씩만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은 양당 구도를 깨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양당 정치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내린 이후로 어쨌든 이 선거구제를 대폭 개편해야 되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예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내지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그 큰 두 방향 중에 어디라도 좋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선택으로 이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체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최악의 공천 사태를 가져온 이 문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선거 직전에 이 선거구제 선거제도 때문에 총선 전에도 이합집산, 대선 전에도 이합집산 하면서 이 다당제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따라서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대선 전에 또 이합집산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검토,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선거구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또 많은 그 정치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선거법이 어디 선진국에 내놓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당 제도가 생기면 또다시 그 3당 내의 기득 정치권에서 서로 나눠먹기가 일어날 거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선거법이라는 게 1958년도 일본 보통선거법, 제국주의 선거법을 갖고 와서 지금 선거 기간, 선거 운동 방식, 선거 운동원을 저는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신인들이 항상 기존의 그 제도화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을 통해서 정치권에 유입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 같은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거법을 한번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만약에 3당, 유의미한 3당이 있을 때 선거법을 과감하게 푸는 그런 걸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갈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언론 인터뷰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물갈이를 원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고기갈이만 하고 있다. 정치인을 고기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표현을 흙탕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고기를 갈아봤자 깨끗한 좋은 고기는 흙탕물에서 금방 죽어버리고 거기에서만 살아남는 지저분한 고기들만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갈이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흙탕물 자체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흙탕물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도, 문화, 관행, 사고방식, 리더십 많겠습니다만 우선은 제도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4년 지나면서 욕만 먹고 그냥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이 악순환,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서의 정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 개선 중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고 또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상시 선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치 신인들이 이제 제대로 그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18세 투표권도 부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고3이 투표하면 그 아이들이 뭘 알겠냐, 부작용만 심하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18세 고3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정치가 좀 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대표로서의 18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다 바꿔야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고기갈이만 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고 그다음에 안 대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이런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끝나면 20대 국회가 열릴 텐데요. 그 당장 입법 현안으로서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이 하나가 있고 그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에는 그 합의 정치의 산물이다 또는 다수결 정치의 장애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최근에 국회 파행의 한 배경이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당은 이것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립학교 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이 어긋나고 불안전법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국회가 열리면 이것도 같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그 교섭단체가 돼서 3당 정립 체제가 되면 그 국회 선진화법은 큰 의미는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도 작년에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 제도를 바꾼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다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정치 환경에서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제 폐해를 막고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만 보지 마시고 저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과 이 맞물려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김영란법 통과를 주장을 했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찬성 토론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도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그 발전되기 전에 하나의 단계로서 이건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김영란법 통과가 이번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이해 그 충돌 부분에서 빠진 부분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들의 포함된 부분들까지 이 부분들은 실행되기 전에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은 20대 국회 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하시고 예.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엊그제 보도에 보면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오랫동안 끊었던 위스키도 한잔 하셨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야당이 괴롭히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론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총선 걱정이 크십니까?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스키를 받아 마실 때 그 심정, 뭐가 그렇게 17년 동안 끊었던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한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대선 후보 양보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분의 심정이 어떨까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최상용 교수님이 제 그 사무실 개소식에 축사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그 최상용 교수님이 가졌던 많은 생각, 고민, 그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배우고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를 제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최상용 교수님의 지금 마음이 그대로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제 전달받으면서 늘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데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만든 이유는 반대만 하는 양당 체제를 깨고 이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3당 정립체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낡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정치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들 기대치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치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바치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강한 질문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되게 거북한 언급도 있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